혁신, 정말 뼈와 살을 가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혁신에 대해서 많은 무게를 싣고 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혁신이 성공하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까운 한 4차례 총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4번의 총선 중에서 3번이 많이 인적 교체를 한 정당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흥정 지금 김앤장의 국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적십자사 당시 봉사활동에 나온 걸 또 언론들이 포착을 해서 사진을 띄우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현종의 뉴스쇼 11월 16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닦아왔던 실력을 오늘 이제 펼치는 날입니다. 꼭 이때만 되면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추위 대신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킬러 컨텐츠 이걸 수능 시험에서 배제하겠다 등등 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혼란은 혼자만 겪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겪는 혼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통과해야 될 통과례 같은 이 수능시험, 모쪼록 마지막까지 학생들 참 편안한 마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비가 내리는 목요일 이현정의 뉴스쇼는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돼 가는데요. 이제 12월 25일 다음 달이면 혁신위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위가 지금 최대 고비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잇따라서 중진들과 친윤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나 자기 희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침없이 소신대로 하라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 지금 반발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상당히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모시고 올 때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권이 뭔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선까지 정권이라는 것인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준 정권은 뭘까? 나 빼고 다 하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즉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 줬다라는 지금 정권이라는 게 나 말고 다른 사람 이것만 하라는 것인지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혁신위가 제대로 된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참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의 혁신위원회가 아닙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당내 혁신과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참패할 수밖에 없고, 이 참패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정말 뼈와 살을 가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혁신에 대해서 많은 무게를 싣고 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혁신이 성공하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쭉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이 총선을 앞두고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헌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가 단시간 내에 민주화를 이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임박하면 누가 더 많이 혁신하고 인적 쇄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다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가까운 한 4차례 총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4번의 총선 중에서 3번이 많이 인적 교체를 한 정당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8대 총선에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38%를 현역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3석을 당시에 확보를 했는데요. 반면에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는 19%밖에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81석 얻는데 그쳤습니다. 19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절반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보다 25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때가요, 박근혜 비대위 체제였는데요. 그때 뭐 당명도 바꾸고 또 친이 중진들, 또 김무성 탈락, 뭐 안상수 탈락, 그리고 또 하태경 영입, 뭐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면서 실제로 총선에서 꽤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20대 총선은 그때는 3분의 1에 달하는 새 인물을 교체한 더불어민주당이 4분의 1밖에 교체하지 않는 새누리당보다 한 석이 많았습니다. 참 이 제1당을 그때 차지했었는데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그때 육선의 이해찬 자장, 정말 친노의 자장이지 않습니까? 이해찬 당시 의원과 그리고 정청래, 여기 다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인 노영민 의원도 결국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이 통했습니다, 결국은. 근데 21대 총선은 좀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인기도가 꽤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그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달에 한번 조사한 걸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에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52.6%가 아니다, 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근데 기존 의원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은 28.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역구의 의원에 대한 불만들이 꽤 높다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특히 아마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 통과율도 낮고 뭐 막말에 뭐 단독 처리에 뭐 탄핵에 등등 해서 정말 21대 국회에서 많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지금 인적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특히 이 지난 보궐선거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 1년, 2년 가까이 해오면서 친윤이라고 하는 소위 권력 핵심들, 이 사람들의 희생 없이는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 이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국민의힘의 주류를 교체하는 이런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을 주장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끌어당겼습니다. 대통령한테 좀 만나 뵙고 싶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만나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여기 보면 소신과 거침없이, 이게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정무수석 정도가 전달해 줬을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또 논란을 불러올리게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소신 있게 또 거침없이 당신의 길로 나가라. 왜냐하면 예전에요, 보통 이렇게 대통령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그 대통령 뜻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대통령실에서 일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그거 내 뜻 맞다라는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이제 거취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소위 여러분 지라시라는 거 아시죠? 증권가 정보지에 이런 내용의 지라시가 갑자기 돌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
국민의힘 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 변화는 뭐냐면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 인사들의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거기에 김기현 대표도 물러날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그 다음에 이 원희룡, 이 비대위 체제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 지라시가 확 돌았습니다.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겠죠. 근데 이게 돈 이후에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한 1, 2주밖에 안 남았다. 아마 한동훈이나 이 원희룡 비대위가 갈 것 같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거 보고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뭐 신당론을 계속 띄우다가 지금 사실 별 실체가 없고 지금 팩트가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참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체제 오래 못 간다.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 체제 간다. 이걸 좀 본인이 뭔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측하는 것처럼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도 18%라 진다 이런 것도 그때 이미 여의도 연구원에서 다 결과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걸 어디 듣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좀 예측한다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이제 저는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군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기현 대표 편을 들어주거나 김기현 대표를 좀 옹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김기현 대표가 먼저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데 대한 당내 공감대가 꽤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아마 조만간 저는 결단하리라 봅니다. 본인이 서울 수도권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이뇨한 혁신위원회와 현 지도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실패하면 당연히 현 지도부는 그냥 물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결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결국 이제 당으로 돌아오는 수밖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현역 장관들이 바로 옷을 벗고 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중립성에 있어서 논란은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뇨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이야기한 거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너무했다라고 이거는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오히려 이거는 영어를 소통 시도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극악이다.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혐오다. 오히려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어요. 참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면 될 일을 또 사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걸 또 윤 대통령의 예전 발언, 윤 대통령 예전에 손으로 일하는 데는 뭐 아프리카 뿐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선 중에. 그걸 또 끌고 와서 윤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또 지금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참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흥정 지금 김앤장의 국제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적십자사 당시 봉사활동에 나온 걸 또 언론들이 포착을 해서 사진을 띄우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이 한동훈 원희룡 이 카드는 현재 혁신위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대규모 차를 동원해서 알량한 정치 생명 연장하지 않겠다. 나는 권력자에게 쓴소리 계속했다라고 했던 장제원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래서 보면요. 역시 권력은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항명이 오래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결국 왜냐? 이거는 자기의 지역구에 자기가 당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존립하고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면 아마 여권은 순차적으로 변화할 거지만 만약 또 한 번의 저항이 있다고 그러면 또 한 번의 저는 뭐 내부적인 결단이 또 한 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집권 여당이 좀 더 안정적인 변화를 해야지만이 정부가 안정되고 정부가 안정돼야지만이 또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12월은 참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12월이 마지노선이고 국민의힘도 12월이 마지노선이고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되고 12월 2일부터는 이제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레이싱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의 변화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